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분식입니다. 오늘 해볼 내용은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는요, 기본적으로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표 형태의 데이터,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 만날 수 있는 CSV나 엑셀 형태의 데이터들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데이터 형태가 존재합니다. 먼저 시리즈라는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타입이 존재합니다.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구조가 인덱스와 밸류의 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순서와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 데이터의 틀을 따라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덱스, 컬럼, 밸류 이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리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는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인덱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제가 하나 임의로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20, 30, 40 들어가 있는 데이터 S1이라는 시리즈를 하나 선언을 해보면요,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 데이터의 순서가 0번부터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집어넣은 값들이 하나씩 순서에 맞춰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의 데이터 타입이 하나의 타입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인티저 64비트 메모리의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다스는 뉴메릭 파이썬, 넘파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계 연산 같은 것들을 쉽게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든 이 S1이라는 시리즈에다가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 내부에 있는 밸류들의 합을 출력해 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넘파이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었죠. 그리고 또 평균 값을 계산을 하면은 이 내부 시리즈 안에 있는 값들의 평균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리즈는 데이터의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자료 구조, 자료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 시리즈의 순서를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 시리즈의 순서 또한 사용자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이핑하는 것과 같이 이번에 S2라는 시리즈 안에 이번에는 이름들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분식이, 소니, 홍길동, 그리고 변사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뒤에다가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 이 함수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 S2 시리즈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정한 인덱스대로 인덱스에 있는 값에 따라서 하나씩 순서대로 인덱스와 밸류와 페어되어서 시리즈를 형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즈 안에 있는 이 값들을 우리가 문자형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은 범주형, 즉 오브젝트 타입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특정 인덱스를 지정해서 사용해 줄 수도 있고요. 이 시리즈에 이름을 붙여볼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 맨 끝에다가 name이라는 문구를 써주고요. 여기에다가 출석부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 시리즈의 이름은 출석부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덱스와 시리즈의 이름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시리즈의 밸류랑 인덱스를 리스트 형태로 저희가 선언을 했는데 얘를 딕셔너리 형태로도 시리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S3라는 변수에다가 시리즈를 하나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name이라는 곳에는 김분식 이렇게 해주고 age 여기에는 나이 분식이 나이 써주고요. 그리고 성별 남성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직업에는 뭐 분석가 이렇게 써서 선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시리즈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딕셔너리 안에 있는 이 키 값들이 이 시리즈의 인덱스로 들어가게 되고요. 딕셔너리 안에 있는 밸류 값들이 이 시리즈 안에 밸류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리즈를 또 선언해 줄 수 있고요. 지금 이 S3라는 시리즈를 보시면은 age라는 값을 제가 30이라는 숫자 형태로 집어넣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밸류 값에 문자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시리즈 자체는 모든 밸류 값을 오브젝트라고 잡아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RDBMS 정형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의 규칙 때문에 데이터의 타입을 시리즈 내에서 하나로 쭉 맞춰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하나 선언해서 저희가 시리즈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딕셔너리를 제가 하나의 새로운 변수로 선언한 다음에 이 변수를 시리즈 안에 작성해줘도 똑같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또는 리스트를 이용해서 시리즈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리즈도 순서가 있는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에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S4라는 시리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 네 가지 데이터를 선언을 해보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파이썬에서 기본 데이터 구조들을 인덱싱 해오듯이 이 시리즈에서도 시리즈의 0번째 데이터를 찾아와라 라고 하면은 그 해당 위치에 있는 인덱스에 맞는 데이터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S4에 있는 0번째 인덱스에 매칭되어 있는 밸류, 즉 국어라는 값을 출력해서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S3 시리즈를 보시면은 인덱스가 name, age, gender, job 이렇게 글씨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똑같이 대괄호를 이용해서 여기에 인덱스 값을 직접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그 해당 인덱스에 맞는 밸류 값을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즈 또한 인덱싱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정 구간 내에 값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위에 S4처럼 인덱스가 숫자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특정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 뒤에 전체까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전까지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특정 범위의 데이터를 출력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도 시리즈에서는 인덱싱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봤던 S3 시리즈를 다시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네임이 김분식, 에이지는 30, 젠더는 메일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제가 여기서 분석가라는 데이터를 찾아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연산자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올 수 있냐면은 S3에 이퀄 표시를 두 개 써줘서 여기에 분석가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3 시리즈 내에서 분석가라고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true, false의 불리한 타입으로 결과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있는 위치에는 true, 없는 위치에는 false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고요. 이 출력되어 있는 true, false를 이용해서 내가 분석가 데이터가 어느 인덱스에 위치해 있는지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요. S3에 대괄호를 쳐주시고 여기에 S3는 분석가인 데이터를 가져와라. 인덱싱을 할 때 내부에 조건을 걸어주게 되면은 그 해당 데이터에 맞는 시리즈, 즉 하나의 인덱스 열만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는 데이터의 순서를 나타내는 판다스의 데이터 구조다, 데이터 자료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은 이 시리즈에서 컬럼이라는 항목값만 더 붙은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선언하는 건 똑같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함수를 써주신 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일단 제가 10, 20, 30, 40, 50 이렇게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시리즈와는 다르게 아까는 0번째에 10 데이터, 첫 번째에 20 데이터, 두 번째에 30 데이터 이렇게만 출력이 됐었는데 이 위에 0이라는 숫자가 하나 더 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숫자가 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항목을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뤄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형태의 데이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선언해 볼 거냐? 이중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 20, 30, 40 이렇게 적어줄 거고요. 여기서는 철수, 영희, 은식, 은희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데이터가 10, 20, 30, 40이라는 데이터가 첫 번째 줄에 인덱스로 잡히게 되고요. 두 번째 줄에는 철수, 영희, 분식, 은희라는 데이터가 두 번째 줄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중 리스트로도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해 줄 수 있고 프레임을 구성하는과 동시에 컬럼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이시죠? 예, 그래서 항목의 숫자가 하나하나씩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실무에서 발생할 만한 형태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1이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인 df1 이렇게 써주고 이중 리스트 형태로 써줄 건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인덱스 한 줄 한 줄 들어가는 데이터를 맞춰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첫 번째 컬럼에는 가격만 쓸 거고요. 두 번째 컬럼에는 상품명만 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컬럼에는 이 상품이 팔린 날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반품 여부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중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일일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다음 차수부터는 다음 강의부터는 실제 실무에서 사용된 엑셀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 분석을 직접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상 하나 더 써봅시다. 똑같은 품목, 과자라는 품목을 하나 더 써보도록 할게요. 반품까지 써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면요, 이제 이 df1에는 제가 지금 위에서 작성한 이 한 줄 한 줄씩 하나의 컬럼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전형적으로 CRM, 사회과학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은 가격 데이터가 적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컬럼에는 그 어떤 종류인지, 세 번째 컬럼에는 이 판매 일자 또는 뭐 반품 일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날짜가 적혀져 있고, 네 번째 컬럼에는 이 상품이 판매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구성을 해봤고요. 여기 지금 컬럼 이름이 0, 1, 2, 3 뭐 따로 쓰여져 있는 게 없는데 제가 이 컬럼 이름도 한번 붙여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함수 안에 컬럼즈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리스트 형태로 가격, 종류, 판매 일자, 반품 여부 이렇게 작성해서 실행시키면은 아래와 같이 가격의 돈의 금액, 종류의 과자 종류, 뭐 물품 종류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출력되게 됩니다. 데이터 한 줄 한 줄 순서를 나타내는 인덱스와 이 데이터가 어떤 항목인지 나타내는 컬럼과 그 데이터를 이루고 있는 밸류주 이 세 가지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상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뭐 가격을 이용해서 어떤 통계량을 계산한다던가 아니면은 가장 빈도수가 높은 종류를 찾는다던가 판매 일자를 시간 순서대로 정렬한다던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먼저 저 데이터 프레임 df1에서 한 줄의 컬럼만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1에 대괄호를 쳐주시고 여기다가 가격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 df1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가격이라는 컬럼에 데이터들만 가져와서 시리즈 형태로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한 줄 한 줄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해오면은 시리즈 형태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 정형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이 컬럼 하나의 컬럼에는 같은 형태의 데이터 타입, 즉 가격에는 인티저 64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종류 한번 볼까요? 종류에는 오브젝트, 문자형 데이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 한 줄 한 줄마다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이런 실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시트를 가져왔을 때 가격 데이터를 만약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은 df1에 가격이란 데이터를 불러와서 여기서 합을 계산한다던가 또는 평균을 계산할 수도 있겠죠. 민함수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특정 데이터 컬럼을 가져와서 거기에 통계량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릴 건 어떤 거냐면요. 지금은 이렇게 df1에 가격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시리즈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제가 이 가격이란 컬럼을 이 대괄호를 두 개를 입력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위에서 본 거와 다르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괄호를 하나 치면은 시리즈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괄호를 두 개를 치면은, 대괄호 두 개를 치면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 개의 데이터, 이 데이터 프레임 1에서 내가 가격이랑 종류라는 컬럼, 이 두 개의 컬럼만 한번 추출해 보고 싶다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시리즈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시리즈는 인덱스와 밸류라는 데이터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개의 컬럼을 가져올 때는 이것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가져와야 데이터를 추출을 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판다스의 데이터 자료형의 특징인 거죠. 오늘은 저희가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의 데이터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판다스는 정형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라이브러리로서 데이터의 순서와 값수로 이루어진 시리즈 형태 데이터, 그리고 그 순서, 값, 항목으로 이루어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데이터 프레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성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직접 불러와서 실무에서 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성한 이 스크립트는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은 스크립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